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권의 혼술이 매주 주말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시간입니다. 2022년 1월 1일 새해 첫날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오늘은 새해 첫날을 맞아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 짚어보고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대선이 지금 2달 남짓 남았는데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에게 역전을 당했죠. 특이한 것은 이재명 후보의 그 지지율은 지금 박스권에 그대로 있습니다. 박스권에 그대로 있는데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역전을 허용하는 그런 결과인데,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 진영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래서 김건희 리서커,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이런 문제들을 거론하고 있지만은 가장 큰 이 원인은 당 내분입니다. 선대위 갈등, 특히 당 대표인 이준석이 오히려 당 내분을 부추기는 당 대표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준석은 과연 왜 그럴까? 그 부분을 오늘 집중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새해 첫날이어서 여러 언론사에서 그 지지율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공통점은 윤석열 후보가 다 지고 있습니다. 오차범위 안에서 지고 있는 것도 있고 오차범위 밖으로 지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조사는 좀 믿기지 않지만 2자릿수 차이가 났다 이런 조사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그런 조사들은 배제를 하고 오늘 언론에 난 이 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이 칸타코리아 여론조사 업체 여기에 의뢰를 해서 발표를 한 것을 보면은 이재명이 32.4, 윤석열이 31.4, 1% 차이니까 오차범위 안에 있죠. 그리고 안철수가 6.2, 이 심상정이 3.7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조사는 한 달 전 같은 조사, 칸타코리아가 조사한 데서 이재명이 3.1%포인트가 올라갔고 윤석열은 4.2%포인트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윤석열이 앞서 있었는데 지금 오차범위 안에서 역전을 허용을 한 것이죠. 그때는 좀 많이 앞서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론조사들 나온 것 중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안철수입니다. 안철수가 지금 선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이 적극 더 제기가 되고 있는데, 세계일보가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발표를 한 것을 보면은 이재명이 35.5, 윤석열이 30.9, 그래서 윤석열이 또 여기서 뒤진 걸로 나왔는데 거의 오차범위에 걸쳐 있습니다. 여기서 안철수가 무려 10.3% 지지를 받았습니다. 10.3. 처음으로 2자릿수 지지를 받았죠. 자, 그리고 오늘 또 한국일보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한 조사에 보면은 이재명이 34.3, 윤석열이 28.7, 이 정도면 오차범위 밖에 벗어나 버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안철수가 9.0%를 받았습니다. 거의 2자릿수에 가까운. 그래서 지금 안철수 변수가 전국에 상당히 핵으로 대선 전국의 핵으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안철수가 당선되느냐, 현실적으로는 그 문제보다는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뒤지는 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와 단일화를 하면은 지금 나타난 수치상으로만 계산을 하면은 이기게 되니, 자, 이제 단일화 협상이 시작될 텐데 안철수는 완주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언론인 신년 인사를 보낸 자리에서 나는 슬로우 스타트다. 초반에는 성적이 부진하지만 점차 호전되고 있다. 슬로우 스타트이기 때문에 올해는 가속도를 붙이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완주하겠다는 건데, 자, 이 단일화 협상은 잘 되겠죠. 다들 되리라고 전망을 하는데, 그 전에 기세, 윤석열 후보의 기세 같으면은, 굳이 단일화, 그때 안철수 후보 지지율 2%, 3% 나올 때, 윤석열은 40%까지 막 올라가고 했을 때는, 굳이 단일화에 기대지 않아도 된다, 이런 분석까지 있었지만, 지금은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심지어, 안철수와 악연이 있는 김종인까지도 그전에는 그냥 안철수가 후보 포기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퉁하게 이야기했다가 지금은 후보가 알아서 할 문제다, 윤석열이 알아서 할 문제다, 이렇게 하면서 안철수와의 단일화가 꼭 필요하다는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만큼 윤석열이 어려워진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이 왜 어려워졌느냐?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부인 김건희 씨 리스커, 박근혜 전 대통령 전격 석방. 그런데 이 특사 전에도 윤석열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보다 지금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계속 이어져 내려온 이 이준석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이 이준석의 계속 윤핵관 이야기를 하죠. 윤석열 진영의 핵심 관계자. 윤핵관을 공격을 하면서 벌써 2번이나 한 번은 당무 보이콧을 하고 가출을 해버렸고 또 겨우 가까스로 봉합이 되고 나서는 18일 만에 조수진 최고위원과 갈등을 겪어서 이 당 선대위 자리를 다 내놔버렸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계속 내부 총질을 하고 있죠. 윤석열 후보를 조롱하고 비판하고 또 윤핵관이라는 사람들, 뭐 장제원 이런 사람들을 막 비판을 하고 조롱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장제원은 부산에만 있고 밖으로 나오지 마라. 나오면은 국민들이 신고해달라. 이런 식의 이 당 내분을 일으키는 모습. 그리고 윤석열이 확 한꺼번에 장악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 기존의 이 정권 교체의 열망에 의해서 윤석열을 지지했던 콘크리트 지지층들이 조금씩 균열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정통 보수들, 가령 예를 들면은 이 여론조사 응답에서 내가 보수층이라고 주장하는 쪽, 이야기하는 쪽과 또 70대 이상, 그리고 보수 색채가 강한 대구 경북 이 지역에서 지금 지지율이 윤석열의 지지율이 많이 빠졌다. 그러니 이 보수 진영 안에서 막 내분을 일으키는 이준석이 나서서 막 이렇게 이 난장판을 만들어버리는 이 상황에 정통 보수 지지층이 좀 돌아서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중도층도 좀 빠져나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궁금한 것은 이준석은 도대체 왜 그럴까? 도대체 왜? 자, 저도 몇 차례 분석을 해드렸지만 일단은 젊은 치기에서 또는 자기 과시를 위해서, 자기 정치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막 라디오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내부 총질을 하는 것이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한 또 젊은 치기에서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준석도 10년 동안 정치권에 있었고 또 그 주변에 또 사람들도 있죠.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큰 불만이 있다. 이준석의 불만은 뭘까? 그때 제가 한번 농공행상 차원에서 그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 자, 그것은 일단 한번 의문을 풀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느냐, 이준석은. 계속 이준석이 주장하는 것은 이거죠. 본인이 나가서 막 공격을 하면서 주장하는 것은 윤핵관을 정리를 해달라. 윤석열의 핵심 관계자들을 정리를 해달라. 윤석열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윤핵관 누구냐고 지목을 해달라고 했다. 한 사람을 지목을 하는데 그 사람은 이미 내 곁에 없다. 장제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도 계속 윤핵관 이야기합니다. 윤석열은 윤핵관이 없다고 하는데 윤석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짜잡아서 이준석이 저격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저격을 하는지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요구하는 것은 선대위 쇄신인데 이것은 윤핵관 정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선대위를 장악하고 있는 이 윤핵관을 정리를 해라. 윤석열 주변을 좀 비워라. 그래야지 내가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인데, 자, 이것은 윤석열 곁에서 새로운 계파가 형성이 되는, 소위 말하는 이준석이 지목하는 윤핵관을 중심으로 새로운 계파가 형성이 되는 이 기류를 상당히 불안해하고 경계를 하는 겁니다. 이준석이. 가령 장제원, 윤한홍, 건성동 이런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후보의 의사결정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그룹으로 돼 있죠. 대선에 나가면은 측근들 다 있습니다. 측근들 위주로 해야지 전부 국회의원들 100명 다 모아놓고 논의할 수는 없으니까 이 측근들과 하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유난히 이준석은 이 윤석열의 측근들을 견제를 합니다. 그 이유는 대선 이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 이준석 본인의 입지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입지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윤핵관들에게서
내침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윤핵관이 당대표 이준석을 내몰 것이다. 자, 만약에 이준석은 이렇게 됩니다. 6월 11일 날, 작년이죠. 이제 작년이 됐죠. 작년 6월 11일 날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됐습니다. 2년짜리 임기 대표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선이 끝나도 1년 이상 임기가 남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만약에 당선되면은 5월에 취임하는데 그로부터 6월까지, 다음 해 6월까지, 내년 6월까지 1년 이상 임기가 남습니다. 그런데 특히 선거에 이기면 30대 나이에 야당이 아니고 집권 여당 대표가 되는 거죠. 집권 여당 대표가 되면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를 할 수 있고 또 윤석열 정부를 구성하는데 청와대, 내각 이런 데 본인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수천 개의 자리가 생기는데 본인은 집권 여당이 되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새 정부 구성의 지분까지도 가지면서 차차기 대선도 노릴 수 있는 자 윤핵관이 없다면은 그렇게 되는데 윤핵관이 앞으로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도 이 새 정부 구성을 다 이끌 것이고 그러면 농공행상이 그쪽으로 다 돌아갈 것이고 파워게임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그 파워게임에서 결정적으로 이준석이 밀려버릴 거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준석도 최근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바로 정계 개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고 나서 새로운 집권 여당을 만들어서 이준석 체제가 아예 무너져 버리는 새로운 당을 만들면 이준석 당대표로서의 지위는 날아가죠. 이것이 2002년 노무현 정부가 탄생하고 나서 한번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민주당 세력 안에서도 마이너였죠. 메이저는 여전히 김대중 세력이었습니다. DJ 동교동계 세력이 여전히 그 민주당 계열을 장악을 하고 심지어 노무현이 후보가 됐는데 이 후보에서 낙마시키려고까지 했죠. 후보 교체로. 그렇게 되니 노무현이 2003년 2월 25일에 취임하고 나서 바로 열린민주당을 창당을 시작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민주당은 껍데기만 남기고 친노 쪽에 쫙 빠져나와서 새로운 집권 여당을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민주당은 소수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윤석열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준석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정가에서 그런 이야기가 실제로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두 가지 이유에서 정계 개편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색깔이 있는 집권 여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안에 친박도 있고 친이도 있고 뭐 윤석열 새로 들어가서 몇 사람 있지만은 윤석열의 정체성과 맞는 당은 아니죠. 그래서 윤석열이 그전에 오래전에는 뭐 국민의힘을 뭐 해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또 국민의힘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도 막 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집권 여당 본인을 5년 동안 보좌를 해서 국정 운영을 해 나갈 집권 여당을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서 신당 창당을 할 수가 있다. 야, 그러면 이준석은 갈 곳이 없어지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준석이 다시 뭐 당대표로 뭐 선출될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고 나면은.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 당으로 만드는 것 외에 또 하나는 정계 개편이 필요한 이유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극심한 여소야대 구도. 이 여소야대 구도가 되면은 당장 전국 운영에 윤석열 정부가 탄생을 해도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일단 총리 인준조차 되지도 않을 게 뻔하고, 그리고 아마 취임하자마자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 되니 그때는 취임하자마자 막 탄핵 이야기까지 막 또 넣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정계 개편을 할 것이다. 두 가지 이유로 하나는 윤석열 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는 여소야대 극복을 위해서 정계 개편을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준석은 입지가 없어진다. 입지가 없어지면은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열심히 뛰어서 윤석열 정부를 만들어놔도 그 공은 윤핵관이 다 가져가고 정계 개편이 일어나면서 본인은 당대표 자리가 없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 본인의 설당이 없어지기 때문에 여당 대표는커녕 신주류 그룹이 다 장악을 하고 본인은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 본인으로서는 대선의 그 과실을 전혀 따먹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윤핵관이 지금부터 없애야 되고 윤석열 주변에 아무도 없고 본인이 옆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것을 선대위, 혁신, 윤핵관 정리 이것을 계속 주장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런데 윤석열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그 말을 그런 구도를 만들어 주지 않으니까 이준석이 이렇게 밖에 나가서 윤석열을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아주 근본적인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자, 그리고 또 실제로 정계 개편이 검토되고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 것은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이 윤석열 후보 직속의 새시대 준비위원회를 맡았는데 그 새시대 준비위원회가 정계 개편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민주당에서 전략적으로 퍼뜨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나 우상호 의원 이런 사람들이 김한길은 옛날부터 새로 정계 개편하는데 항상 그 앞장서 와서 그때 안철수 세력과도 한번 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 민주당 출신들이 신당을 만들려고 할 것이다. 만약에 윤석열이 이기더라도 이것을 지금 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준석을 부추기는 거죠. 선거 끝나면 민주당 출신들이 다 중심이 돼서 정계 개편도 하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면은 이준석 당신 자리는 없어져. 자, 이렇게 막 부추기고 있는 이관계를 쓰고 있죠. 이관계를 쓰는 이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니 이준석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라디오에 출연해서 창당을 노리는 세력이 있는 것 같아. 또 윤석열 선대위가 6개 총괄본부 체제인데 이것은 김종인을 견제를 하고 나중에 정계 개편 같은 다른 정치적 목적에 따른 기획인지 의심이 간다. 그러니까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죠. 자, 이준석이 이렇게 불안감을 표시를 하고 민주당이 부추기고 이렇게 되니 또 지방의 일선 조직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지지율도 떨어진다. 대선이 끝나면 농공행상도 해야 되고 지방선거 공천도 받아야 되고 막 하는데 만약에 정계 개편에서 신당이 창당되면은 지금 있는 조직이 좀 위험성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안 움직인다. 그래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윤석열은 계속 진화에 나서고 있죠. 전혀 상관없는 위원회다. 새시대 준비위원회는. 그리고 정계 개편할 생각 없다. 이렇게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지금 민주당이 부추기고 이준석이 그런 불안감에 의해서 막 윤핵관을 공격을 하고 선대위 정리하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밖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윤석열의 지지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새해 첫날인데 오늘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같이 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마주쳤는데 이 사태 뒤에 21일 만에 이준석 선대위 사태 뒤에 21일 만에 만났는데 그냥 간단한 인사만 하고 냉랭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선거가 불과 2달 남짓 남았는데 이 상태가 지속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지지율이 재역전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정권 교체가 실패를 하면은 이준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이준석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적극적으로 윤석열 후보 선거를 도와서 원팀을 이뤄서 극적으로 해서 승리를 하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 실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국 운영의 필요성에 의해서 국정을 위해서 정계 개편을 하고 이준석이 여당 대표가 되지 못하고 일단 여러 사람 중에 한 명. 그래도 그때는 이준석의 입지는 살아있죠.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본인 하기에 따라서 당분간 윤핵관과 소위 말하는 윤핵관과 권력 다툼을 하겠지만 그래도 이준석은 살아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이 상태로 이준석이 가장 원인이 된 이 상태로 윤석열이 지고 정권 교체에 실패를 하면은 이준석은 어떻게 될까? 이준석은 보수 진영의 공적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보수 진영에서 정치 활동하기 어려워지죠.
그러면 이준석은 다시 여의도 낭인으로 갑니다. 여의도 낭인. 여의도 정치판에 가면은 낭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기웃기웃거리고 이런 낭인들이 많죠. 이준석도 10년 동안 처음에 박근혜 퀴즈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등을 돌리고 이런 과정에서 본인은 선거에 2번이나 떨어지고 또 계속 방송 출연하고 이러면서 여의도 낭인 비슷하게 10년 동안 있다가 어찌어찌해서 당대표까지 됐죠. 그때 뭐 어떤 뭐 보수 진영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자 해서 어쨌든 당대표가 됐는데 그 당대표 때문에 정권교체 실패를 하게 되면은 이준석은 다시 여의도 낭인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에게 아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은 대선 후에 견제는 받지만 기본적인 예우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정계 개편에서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차기의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상황대로 가면은 이것은 이준석의 오판이죠. 이 오판에 의해서 자칫 정권 교체가 안 되면 이준석도 한순간에 나락에 떨어진다. 그런 점을 지금이라도 이준석이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2022년 새해 첫날 보내드린 정가 뒷담화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